명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자, 지금 많은 신규 창업자분들이 여러 아이템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구매대행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중국 구매대행과 미국, 일본 구매대행으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유럽 명품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은 시간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창업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그 전에 제가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 CS가 많은 것보다는 한 개 팔아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쪽이 사실은 유럽 명품 사업 방향이랑 최적화되어 있고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파트에서 유럽 명품 소싱, 유럽 명품으로 창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명품 시장의 성장. 사실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3위의 이름을 올린 이 회장이 궁금한데, 루이비통 그룹을 이끌고 있는 회장입니다. 근데 자산 순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명품 사업, 유럽 명품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유럽 명품 쪽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루이비통의 재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기 있는 상품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루이비통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루이비통 가격이 계속해서 한 해 2번에서 3회 정도에서 가격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오늘 만약에 내가 루이비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됐을 때 이게 중고값이 아니라 더 가격이 비싸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럽 명품 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루이비통 같은 상품을 1개든 또는 5개든 10개를 재고를 보유하고 그 재고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내가 이번에 못 팔더라도 내년에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겠죠. 저는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 명품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루이비통도 우리가 이제는 사지 말고 이제는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 명품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대 명품 에루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줄임말인데, 일단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에루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20%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2.4조 가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가격인지는 상관없고, 인기 있는 상품이라면은 소비자들은 그게 웃돈을 더 주고도 물건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 신규 창업자분들이 방향을 잡아보세요. 내가 왜 명품을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명품 매출이 올라가고, 공급은 부족해지고,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많이 나왔대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에르메스든 루이비통, 샤넬이든 지금 내가 물건을 보유할 수 있다면, 물건을 가질 수만 있다면 결국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고효율성 창업이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다른 온라인 창업에 비해서, 다른 온라인 카테고리에 비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마진을 내가 10%를 보던 20%를 보던 30%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런 뉴스 기사만 봐도 저는 반드시 이 유럽 명품 쪽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올해도 2022년입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모든 브랜드 회사에서 지금 가격을 올리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내 마진율을 올릴 수 있겠죠. 왜? 명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면서 나의 사업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명품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자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천만 원의 명품도 온라인으로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에서 사고 백화점에서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가품에 대한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신규 창업자, 저희 같은 셀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소비자들, 오프라인에 가기 꺼려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오프라인 가면은, 명품 매장 가면은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오픈런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상품을 다 쓸어 가요. 그리고 또는 제가 주말에 백화점 갔는데 대기가 200명, 300명, 400명이 앞에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건도 구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온라인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니까. 명품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물건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루이비통을, 내가 샤넬을, 내가 에르메스를, 내가 구찌를, 내가 프라다를 유럽에서 어떻게 공수해오고, 아니면 유럽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캡처해서 가져다가 상품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1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10년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방향성을 지금 좋게 만들어야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되게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괜찮구나, 아직도 명품에 대한 생각들이 많구나, 이쪽으로 내가 물건을 공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왜 유럽 명품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 브랜드 명품 시장의 규모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14조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조가량 나와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의 규모가 지금 14조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해 국내 온라인에서 매출이 나오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에서 100조에서 120조 정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시장에서 15%가량이 명품 매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명품 브랜드 시장의 규모가 옆에 그래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14조라고 나와 있는 건 전체 명품 시장의 규모가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온라인 매출 시장의 규모입니다. 지금 이제 2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 지금 시장보다 조금 더 한 해 10%에서 20%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규 창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도 분명히 나한테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전체 총 캐파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자, 이게 시장이 닫혀 있고 시장이 막혀 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품 시장의 매출이 한풀 꺾여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한다면 그 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제가 창업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명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냥 이 시장의 성장세에 같이 흐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뒤에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건데 정말 창업자분공 없이도 사업이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큰 돈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창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성장세에 같이 흐름을 맞춰주시고 절대 레드오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속에 우리 셀러분들이 창업해서 분명히 매출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면 자신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옆에 또 보시면 국내 명품 브랜드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연령대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재미난 건 연령대가 4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보면요, 50대랑 30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10대, 20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 같으면 명품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 사이, 아니면 좀 몰리면 40대에서 60대 사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골고루 지금 분포되고 있어요. 30대도 명품에 관심을 갖고 20대도 명품에 관심을 갖고. 그럼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모든 연령대가 내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10대 이제 뭐 돈을 벌지 못하는 아직 학생들 말고는 지금 거진 다 명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올려만 놓는다면 팔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